안녕하세요.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. 이번 영상은 결산 콘텐츠입니다. 2025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본 작품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볼 거예요. 제 채널이 영화 리뷰가 아니고 콘텐츠 리뷰라는 이름의 채널이라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리뷰도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영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산 순위는 일단은 영화에 대해서만 매겨보려고 합니다. 분기마다 결산 콘텐츠를 할 건데 연말에는 뭐 당연히 1년 전체 종합순위 콘텐츠도 할 예정이고요. 제가 원래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만 영상 업로드를 하다가 3월부터 주 5회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분기부터는 세 달치 감상 작품의 편수가 더 확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25년 1분기에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외하고 영화만 따져서 총 30편을 리뷰했고요. 그중 한국 영화가 10편, 외국 영화가 20편입니다. 숫자가 딱 예쁘게 맞아떨어지네요.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30편 중에서 OTT 영화는 5편, 극장 영화는 25편입니다. 자, 이렇게 30편의 영화를 리뷰했고 이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10편을 선정해서 탑10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. 자, 10위부터 소개하기 전에 정말 아깝게 탑10에 넣지 못한 영화들 그래도 언급은 하고 싶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세 작품 노스페라투, 테마록, 플로우입니다. 노스페라투는 제가 또 워낙 드라큘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로버트 에거스 감독 영화도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거였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또 무섭기도 해서 만족스러웠지만 사실 원작 드라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인 후반부 추격전 파트가 노스페라투에는 없거든요. 그 대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만 크게 재밌지는 않아서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탑10에 넣기에는 약간 모자랐던 것 같고요. 테마록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제 리뷰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던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 긴 시리즈에서 딱 1화만 본 느낌이었다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.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 사실 테마록의 첫 에피소드는 승희도 분량이 거의 없고 장편 애니메이션 3편의 스토리로는 역시 볼륨이 좀 작은 느낌이라 빨리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흥행 결과도 좀 아쉬워서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화제성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넷플이나 디플 같은 대형 OTT 자본이 테마록 I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애니메이션 플로우 1분기에 본 작품 중 가장 독특한 작품이었고 너무 좋았는데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영화를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면서 이 영화보단 낫고 저 영화보단 못하고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되게 난감했어요. 아예 다른 경기장에 서 있는 것 같은 영화라서 순위 콘텐츠에 넣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 따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1분기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탑10 순위 10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10위는 동하지만 청불입니다. 이거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런 순위 콘텐츠 할 때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만한 영화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. 남들도 다 좋다고 하는 영화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제가 굳이 이런 콘텐츠를 하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의외성만을 위해 영화를 선정하는 것도 안 되겠죠. 정말 제가 재미있게 봐서 철저히 그 기준으로만 순위를 매기는 거고 이 영화는 사실 반응이 대체로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뭐 영화 외적인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미 다 합의 보고 해결했다라는 기사도 1월에 올라왔거든요. 아무튼 뭔가 다양한 요인들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계속 이 영화를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일단 박지현이 연기한 여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었고 최시현이 연기한 남주와의 로맨스가 이 커플이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인데도 묘하게 케미가 좋더라고요. 이 영화의 단점은 한편의 영화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했다는 거. 동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줄이고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와 청불 영화니까 야한 소재로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했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로도 박지현의 아주 매력있는 캐릭터와 야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남주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들어지는 케미 정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런데 또 보려면 VOD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. VOD 결제를 할 정도까지는 또 아니어서 일단은 탑10에서 가장 낮은 11호 순위를 매겼습니다. 9위는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. 아주 유명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이죠. 최근에 찍은 지 막 3년, 5년씩 된 참고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어요.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찍은 지 3년 만에 개봉을 한 거거든요. 그렇게 한참 만에 개봉하는 참고 영화들 중에서는 이 영화가 그래도 완성도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주 모범적인 리메이크예요. 원작 소재와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재미와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그렇다고 원작을 그대로 재탕한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을 원작과 다르게 만들면서 원작과는 차별화되는 재미도 만들어냈다는 거. 특히 원작에서 좀 애매하게 처리되었던 미해결 떡밥 같은 것도 이번 리메이크에서 확실히 답을 내려준 그런 내용도 있었고 리메이크 영화로서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완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남녀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작과 아예 연령대도 달라지고 많은 설정이 변경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의 캐릭터로 잘 그려진 것 같고요. 배우들도 잘 어울렸습니다. 여주인공 원진아는 솔직히 원작의 게으름미보다는 아쉽지만 충분히 매력있는 여주인공이었고요. 남주인공 도경수는 저는 오히려 원작 주걸륜보다 더 괜찮게 봤습니다. 고등학생이 원작과 달리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더 의젓하고 현실적인 모습 그런데 여주인공을 위해서 그런 현실에
가치를 포기하는 모습이 원작보다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감정적인 울림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8위는 딜리셔스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요. 유럽 영화입니다. 프랑스를 배경으로 독일과 스페인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예요. 그런데 대부분의 대사는 영어로 하고 그래서 국적이 참 애매한 영화인데 제가 원래 이런 내용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퍼니게임, 미드소마, 스픽노 이블 다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인데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고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. 이런 비슷한 영화들로 순위를 매겨서 바람 영화 순위,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 순위 이렇게 순위 컨텐츠로 만든 영상이 제 채널에 2개가 있습니다. 딜리셔스는 이런 저의 취향에 너무 딱 맞는 영화였고 비슷한 내용의 영화들을 묶어보더라도 딜리셔스가 평균 이상의 재미는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.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아니니까 배우들이 다 생소했지만 그래도 출연 배우들이 다 매력있었고 특히 빌런 역의 여배우 이름이 칼라 디아즈인데 1998년생 스페인 배우입니다. 이 영화에서 특히 스타일링이 그다지 잘 어울리는 예쁜 스타일링은 아니었는데 묘하게 눈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더라고요. 영어도 잘하던데 앞으로 유명해져서 헐리우드로도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7위는 컴패니언입니다. 요즘 좀 대세 배우인 것 같은 잭 퀘이드 주연 영화 2편이 3월에 2주 연속으로 개봉했어요. 노보케인과 컴패니언 둘 다 비슷하게 재밌었는데 역시 컴패니언 쪽이 좀 더 대중적인 스타일이라서 재미 면에서도 우위였던 것 같고요. 결정적으로 컴패니언의 여주인공 소피 대처가 너무 예뻐요. 여기서 점수를 크게 먹어서 노보케인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결국 이 영화가 탑10의 7위까지 쭉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흥미롭고 독특한 소재를 아주 대중적인 플롯으로 재미있게 잘 풀어냈고요. 엄청 작품성 뛰어난 걸작까지는 아니어도 킬링타임 재미로는 거의 최정상급. 이 영화의 소재로 보면 좀 더 깊이 있고 철학적인 방향으로 갈 법도 한데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노선으로 간 거.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요즘 시대에 이런 소재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. 그래서 소재가 아깝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.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여주인공의 비주얼과 매력 거기에 청불 등급 더 강렬하고 굉장한 영화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대중적인 영화라는 지점에 멈춰버린 느낌. 7위라는 순위는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이 된 순위인 것 같습니다. 6위는 콘클라베입니다. 탑10의 영화 10편을 각 작품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포스터만 나란히 보여주고 가장 재미없을 것 같은 영화를 꼽으라면 단연 콘클라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정말 세상 모든 분야나 대상에 통용되는 말이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. 너무 노잼처럼 보이는 포스터의 느낌에 비해서 실제 영화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 영화가 6위밖에 안 되는 게 순위를 매겨놓고도 저 스스로도 의외라는 느낌입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 순위에서 최정상에 있는 영화들에 대한 힌트일 수 있는데 이번 1분기 영화들에서 저는 캐릭터의 매력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바로 앞에 소개했던 7위 영화 컴패니언도 여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고 괜찮아서 점수를 많이 준 거였고 앞으로 소개할 영화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. 콘클라베는 내용은 너무 재밌는데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부분에서는 탑10 영화들 중에서는 좀 약했던 편이었어요. 그래서 내용의 재미로만 따지면 거의 뭐 1위도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영화의 재미라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순위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콘클라베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는 건 확실한 게 뭐 매년 1분기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 영화들 많이 개봉하잖아요. 올해 그 영화들 중에서 콘클라베가 가장 흥행 성적이 좋습니다. 지금 21만 관객 넘겼고 30만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야금야금 관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출연 배우들이 나름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긴 해도 티켓 파워가 있다고 할 만한 배우는 없고 포스터만 봐도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영화인데 거의 순수 입소문으로 이 정도 관객이 들었다는 거. 이 영화가 정말 재밌는 영화라는 방증이겠죠. 5위는 더 캐니언입니다. 탑10 영화 중에서 8편이 극장 영화고 OTT 영화가 2편입니다. 넷플릭스의 딜리셔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더 캐니언. 사실 넷플릭스 제외하면 해외 OTT에서는 관심을 끌만한 화제작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. 하지만 더 캐니언은 현실의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인 안냐 테일러 조이의 SF 대작이니까 영화 마니아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고 그래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일단 이 영화의 스토리가 너무 제 취향이었고 제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내용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아니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볼 법한 상황이나 장면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남녀 주인공이 로맨스를 하는데 이 남녀 캐릭터의 매력도 최고였어요. 일단 안냐 테일러 조이가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미녀잖아요. 그런데 이 영화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고 엄청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. 포스트 아포칼립스스러운 장면들을 배경으로 안냐 테일러 조이의 매력 극대화 비주얼이 계속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눈호강. 그리고 남자 주인공 마일스 텔러도 이 영화에서 제가 기존에 알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게 엄청 상남자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젠틀한 모습. 정말 로맨스물의 남자 주인공으로는 베스트라고 할 정도의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거든요. 그런 로맨스가 영화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SF, 호러, 모험물 같은 전개를 보여주는데 레지던트 이블이나 사이런스 힐 같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재미. 거기에 결말까지 만족스럽고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게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. 다만 너무 OTT 영화스러운 공상품 느낌의 깔끔함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.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
해서 5위라는 순위를 매겼습니다. 4위는 미키 세븐틴입니다. 뭐 호불호 갈리는 반응이야 여러 작품들에서 나왔지만 2025년 1분기 영화들 중에서 호불호 반응으로 딱 대표될 수 있는 영화가 이 미키 세븐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영화가 1분기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예요. 물론 3월 말에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지금 이 소문도 좋기 때문에 미키 세븐틴의 흥행을 넘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미키 세븐틴이 1분기 흥행 1위를 하고 있고요. 그런데 분기 흥행 1위 영화치고는 성적이 초라합니다. 300만 명도 안 돼요. 물론 아직 상영 중이라서 최종 성적은 300만 명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아무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커리어 최고의 업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 작품으로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가 제작비 1억 불 이상 투자해서 SF 블록버스터 작품을 만들었는데 흥행은 사실상 참패라고 볼 수 있고요. 영화에 대한 평가도 평론가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가 많지만 일반 관객들은 호불호가 엄청 갈렸습니다. 그런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. 이 영화에 대해서 SF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대작스러운 한방, 뭐 이른바 빅신을 말하는 거겠죠. 그런 게 없다는 불만의 반응이 많던데 저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퀀스가 SF 대작스러운 스케일 크고 요란한 장면보다는 훨씬 재밌고 흥미진진한 전개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배경의 스케일 큰 대작이 그렇게 흥행이 잘 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 그런 우주 블록버스터스러운 느낌이 없는 게 왜 단점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봉준호식 사회풍자 블랙 코미디에 헐리우드와 우주 배경 SF가 스킨처럼 씌워진 영화라는 느낌이었고 특히 블랙 코미디 장르로서 이 영화가 정말 웃기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헐리우드의 스타 배우들이 그런 봉준호식 블랙 코미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했고 특히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25년 1분기 영화에서 저는 캐릭터의 매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미키라는 캐릭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. 미남 스타 배우인 로버트 패틴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회 최하층민, 특히 봉준호식으로 묘사된 최하층민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 모습이 배우 스스로도 연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였고 보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확실히 이 영화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재미있게 본 사람도 많고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순위도 높게 매겼습니다. 3위는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입니다. 제가 일본 영화 좋아하는 편이에요. 뭐 일봉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와 장르의 영화가 많다는 거. 한국이라면 흥행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일본에서는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. 특히 음식이나 요리 소재 콘텐츠가 많고 거의 일상물 수준으로 자극 없이 잔잔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한국에서는 만들기 힘들죠. 그나마 리틀 포레스트 이것도 일본 작품 리메이크한 거였고 사실상 아무 내용도 없었던 일본판에 비해 한국판에서는 또 엄청 한국적인 플롯이 들어가 있죠. 그래도 크게 자극적이지 않게 일본 콘텐츠스러운 잔잔한 스타일로 잘 만들긴 했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영화 탑5를 꼽으면 그 안에 요리와 음식 소재의 영화가 카모메 식당, 남극의 셰프 이 두 편은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요. 그런데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는 카모메 식당과 남극의 셰프에 필적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특히 한국 관련된 내용이 정말 괜찮았고 사실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는 내용이 거의 없고 먹방만 나오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제대로 된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먹방 대 스토리가 6대4 정도의 분량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정말 괜찮아요. 재미와 감동 모두 최고 수준이었고 재미, 감동, 먹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거기에 한국 관련된 내용은 보너스.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영화였다. 그래서 당당히 1분기 탑3에 들어갈 영화로 선정을 했습니다. 2위는 승부입니다. 사실 어떤 만족스러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를 본 직후에 평가가 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고 곱씹어 생각해보면서 서서히 평가가 연착륙해서 다른 작품들과 균형이 맞춰지는 건데 탑3의 영화 두 편이 이 순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상당히 최근에 본 작품들이기 때문에 살짝 고평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는 계속 달라집니다. 연말에 1년 전체 순위 콘텐츠도 할 건데 그때는 또 1분기 영화들의 우열이 막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분기 순위 콘텐츠를 4월 중순쯤에 올릴까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1위 영화는 본지 한 달 이상 지난 영화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탑3 작품인 승부와 고독한 미식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는 유지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1분기에 더 이상 추가로 볼 영화가 없는 시점에 바로 이 순위 콘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. 승부는 이 정도로 재밌게 본 한국 영화가 정말 오랜만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의 힘이 엄청 굉장한 영화예요.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1분기 영화들은 캐릭터의 매력가 되었다는 거.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 캐릭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스토리와 캐릭터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정말 최고였기 때문에 이 승부라는 영화는 물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보게 될 한국 영화 중에서는 99.9% 확률로 탑3 안에는 넣게 될 영화다. 한국 영화 1위도 유력하다고 보고요. 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였습니다. 유아인 논란이라든가 비수기에 개봉한 것도 되게 안타깝게 느껴져요. 흥행 악재 요인이 전혀 없는 클린한 상황에서 성수기 텐트폴 무비로 개봉했다면 천만 관객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 영화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대박 흥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도 있어온 최대한 퍼져서 가능한 많은 관객이
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1위는 컴플리트 언노운입니다. 자, 줄곧 말하고 있는 1분기 영화는 캐릭터. 이 영화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밥 딜런은 정말 제가 영화 속에서 본 역대급으로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. 비주얼도 너무 멋지고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기타, 하모니카 연주하고 노래 라이브로 부르는 거 그대로 영화 화면에서 썼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뛰어난 연기의 차원을 넘어섰어요. 정말 경이롭게 느껴질 정도의 대단한 모습을 이 영화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보여줍니다. 심지어 저는 티모시 샬라메가 지금 뭐 거의 지구 1항 현존 최고의 남자 배우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티모시 샬라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. 특히 듄 시리즈에서 주인공 폴 역할, 영화 자체는 너무 좋아하는데 주인공 티모시 샬라메는 폴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여리여리한 느낌이라서 살짝 불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배우는 조금 거품 혹은 고평가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컴플리트 언노운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죠. 아카데미 남주연상을 티모시 샬라메가 받았어야 했어요. 에드리언 브로디의 최연소 기록을 딱 깨면서 받았다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. 아무튼 이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너무 좋았고 영화 시작하고 30분 만에 이 캐릭터의 팬이 되어서 나머지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이른바 행복한 덕질을 하는 기분으로 영화를 봤습니다. 그런데 이 캐릭터뿐 아니라 다른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들도 다 너무 좋았어요. 그 중에서 단연 모니카 바바로가 연기한 조한 바이즈, 이분도 비주얼 완벽, 기타 연주, 노래 실력 다 완벽. 밥 딜런을 메인 덕질하는 동안 조한 바이즈를 서브 덕질하는 느낌으로 너무 즐겁게 영화를 봤고 엘르 페닝도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하는 배우라서 이 배우가 나오는 장면도 다 좋았고요.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피트 시거도 진짜 괜찮았어요. 이 영화가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. 제가 밥 딜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어두운 일면들도 비중 있게 그렸잖아요. 그런데 밥 딜런은 원래 유명인으로서 비교적 클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영화가 일부러 어두운 일면을 감추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헤미안 랩소디와는 달리 불편하거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고 어쩌면 그런 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. 영화가 너무 잔잔하다는 거. 그래도 아무튼 그 덕분에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덕질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. 이 영화를 보고 있던 2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이 2025년 1분기에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2025년 1분기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2025년 1분기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본 10편의 영화를 소개해보았고요. 앞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순위 콘텐츠를 하고 연말에는 1년 전체 순위 콘텐츠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